그래서 사실은 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에 이른바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과 관측과 분석이 정치권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한번 보실까요? 3자 가상 대결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 49%, 4월 넷째 주에 49%였다가 5월 첫째 주, 5월 둘째 주에 들어서 48, 46으로 다소 지지율의 변동이 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는 26, 29, 33. 아무래도 후보가 됐다가 아니었다가 후보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집하는 양상들이 있고요. 그래도 46, 33. 이준석 후보는 비슷합니다. 7, 8, 7.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3파전 양상일 때에는 이른바 김관선 변호사님, 가망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이준석,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물리적으로만 합쳐보면 저 5월 둘째 주 보면 두 후보의 지지율 합치면 40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자리 수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지율 양상의 흐름상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해볼만하다.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3파전으로는 필패다. 이런 어떤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희 여론조사만 기준으로 하면 저 YTN에서 의뢰한 거잖아요. 네네. 다른 여론조사는 또 다른 게 엄청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건 저 방송이라서 뭐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저 여론조사만 기준으로 하면 뭐 앞으로 어떠한 추세가 좀 중요하긴 하지만 네네. 지금 순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단일화를 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러한 대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의외적으로 이제 처음 여론조사도 그렇고 이후의 여론조사 보면 아까 그 여론조사도 약간의 김문수 후보가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잖아요. 이 상승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지금 현재 보수는 엄청 분열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김문수 후보는 찍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제 주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뭐 미워도 뭐 김문수다 하고 돌아왔을 때 그럼 지지도가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 향방을 첫 번째는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기기 엄청 힘든 그러한 선거라고 보는데 일단 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서 완전 100%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지도가 과연 지금 10% 이상의 지지도가 이준석 후보가 나와도 네네. 단일화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더구나 10% 밑에면 또 마찬가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단일화 가능성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고 거의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 대선을 치르는 데에 드는 막대한 이 대선 비용 부담도 좀 현실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15% 이상 나오면 다 보전받지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대선에 치르는 비용, 개혁신당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텐데 그 부분도 좀 현실적으로 고려가 될까요? 김관선 변호사님. 그런데 이번에 지금 중앙선거에서 받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5억 정도 돼요. 그리고 아마 개혁신당 내에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까고 치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지 득표를 10% 이상 되면 반절을 받을 수 있고 10% 밑으로 가버리면 아예 보전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금액 자체를 크게 보면 크다고 할 수 있고 적게 보면 적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단일화하지 않은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현재 어떤 비상경과 탄핵 상태로 인해서 이제 보수가 완전히 거의 괴멸 수준에 왔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수의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제 망가질수록 그다음에 자신에게는 기회가 더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섣불리 여기서 단일화를 했다가 결국 이기지도 못하고 지게 되면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비판을 하고 반대했고 했던 그런 정당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을 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자신의 미래의 정치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형식이 됐던 본인은 단일화를 이제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아까 뭐 정치는 뭐 가능성의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뭐 그런 건 좀 남아 있긴 하겠죠. 워낙 이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뭐 단일화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앞서서 이제 이 3파전 지지율 추이를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저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안영환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해서 두 후보가 합쳐봤자 40이지만 이게 며칠 뒤 두 후보가 합쳤을 때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이기거나 같은 유효한 어떤 지지율이 나오게 되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마냥 거부할 명분도 모자라진다, 없어진다 이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이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지지율 상승 여부에 이 단일화의 어떤 가능성 여부도 좀 달렸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이길 수 있으면 뭐 단일화를 해볼 여지가 커지지만 둘이 합쳐도 이길 수 없다면 굳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정치 공학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네네. 굉장히 공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수가 들어간 이야기인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은 단일화를 해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경우에만 그렇죠. 단일화에 응하겠죠. 필수 조건이군요, 네,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단일화의 키는 이준석 후보가 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잡고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당도 그걸 알고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단일화하면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겠죠. 당권을 확보할 수도 있다든지, 뭐 내각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굳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질 경우에는 차라리 완벽하게 져라. 그러면 보수가 붕괴된 다음에 홍준표 전 후보의 이야기처럼 보수에 살아남은 자는 이준석밖에 없다. 결국은 내가 보수를 재건하겠다라는 기치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질 바에는 자기가 끼어들 필요가 없고 완벽하게 져라 이렇게 요구할 수가 그렇게 바랄 수가 있겠죠. 셈법, 정치공학적인 셈법에 따르면은 경우는 두 가지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 문제는 굉장히 미묘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 자금 들어가는데 단일화 한다고 해서 그 썼던 자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 보상했다가 역대 교육감 선거에서 많은 난리가 나서 가지고 뭐 사법치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금 문제는 뭐 논외로 할 것 같고요. 기본적인 문제는 당선 가능성. 그런데 이제 아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옵니다만 추세는 현재 어찌됐든 보수가 조금씩 결집되어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 이제 제가 뭐 연구해 본 결과 저 논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대통령 후보가 3개월 전에 보통 뽑힙니다. 통상적인 선거에서라면 이번 이제 예외적인 경우죠. 그러면 한 달 전에 마음을 정한 그 후보에서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한 달 전에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그런 유권자들은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3개월을 한 달로 압축해 본다면은 한 10일 정도에 앞두고 결정하면은 그 이상 변화가 없다는 그런 통계치가 나와요. 지금 그렇다면 19일 남았으니까 이제 단일화 여부에 따라서는 한 10일 정도 10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렇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제 그 결정적인 계기는 18일인가요? 1차 TV 토론. 네. 1차 TV 토론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느 후보가 선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군요. 후보의 지지도가 높아질 거고 그러면은 단일화 이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네. 거고 그 1차 TV 토론이 왜냐하면 이번에 워낙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특히 이재명 후보야 뭐 지난번에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2번과 4번 후보의 같은 경우는 아직 검증할 기회가 없었는데 TV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론 추세가 이제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재명도 싫다, 윤석열도 싫다라는 중간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아직 결심 못한 것도 맞습니다. 그들 표가 기권을 하든지 아니면 특정 후보에 가든지 이 양 갈래에 서 있기 때문에 10여일 남았다. 이것을 끌어모으는 것 이것이 이제 국민의힘당의 자세 태도에 딸린 거죠. 이 부분은